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comedy. 망상과 현실이 뒤섞인 플롯과 여러가지 영화적 상징들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영화 조커. 여기는 영화 전문 채널, 저는 다크썸입니다. 오늘은 영화 조커의 숨겨진 상징들, 그리고 영화의 끝에서 The End라는 글자를 보여주며 영화가 끝이 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의 행동에 목적이 있을 거란 브루스 웨인의 말에 집사인 알프레드가 대답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Criminals aren't complicated, Alfred. We just need to figure out what he's after. With respect, Master Wayne, perhaps this is a man you don't fully understand either. Some men just want to watch the world burn. 세상의 어떤 이는 그저 세상이 불타는 걸 보고 싶어 할 뿐이라는 것. 이번 영화 조커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조커라는 영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영화 조커를 이유 삼아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세상이 불타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더 이상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제2의, 제3의 아소플레.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둘러싸인 채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슬픔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화 조커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겁내야 하는 것은 무작정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낼 현실판 조커의 출현일 것입니다. 이 영화의 연출과 그 의도는 꽤나 명확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들도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죠. 조커라는 악, 그러니까 악당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이 조커라는 영화는 같은 해에 개봉한 버닝이나 기생충과 같이 마치 계급사회와도 같은 현대의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영화이며 그 문제제기 방식이 기타 영화들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노골적이죠. 또한 영화 속에서 조커는 민중들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고담시는 거리마다 쌓여가는 쓰레기 더미의 은유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었고 몰려드는 쥐떼의 은유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사람들은 시위를 하러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처음으로 방아쇠를 당긴 조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 이미 넘쳐났던 쓰레기 더미에서 터져나온 심볼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이 조커라는 영화가 현실에서 진짜 방아쇠를 당길 동기부여가 된다면 바로 그곳이 문제가 거리거리마다 쌓인 현실 세상의 고담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 조커라는 영화의 완성도와 작품성을 극찬하며 이 영화가 현실의 방아쇠를 당길 동기부여가 절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말을 쉽게 내뱉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픔과 슬픔을 가진 모두가 너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조커라는 영화는 오히려 그러한 폭력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에 등장한 3명의 무례한 은행원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채 모욕과 조롱 그리고 무례를 일삼는 조커가 말하길 이른바 예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영화를 보고 만약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당신도 시위가 벌어지는 극장 밖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누군가의 비극을 공감하거나 통감하지 못한 채 편안히 코미디를 즐기고 있는 인물들의 온상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조커는 단지 영화일 뿐이지만 영향력과 그 파급력은 분명히 존재하기에 감독인 토드 필립스는 이 영화 조커의 충격을 감쇄시켜줄 다양한 완충 장치를 영화 속에 심어두었는데요. 바로 아서의 망상과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조커에서 가장 흥미롭고 화두가 될 부분은 아마도 아서의 망상은 어디까지인가
일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 부분은 머레이 TV쇼 앞으로 불려간 망상과 소피를 연인으로 여긴 망상이었죠. 그 밖에도 처음부터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해석, 아서가 진짜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해석 등등 이 영화 조커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유난히 많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망상증 환자인 아서 플렉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명확한 하나의 정답이나 단 하나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의도적으로 이 조커라는 영화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며 따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일은 토드 필립스 감독의 손바닥에서 노는 일과 다름이 없겠죠. 그러나 이 영화 조커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드 필립스 감독이 조커라는 영화를 이렇게 망상과 현실의 경계에 걸쳐있도록 만든 연출과 의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조커라는 영화는 과대망상증 환자 아서가 주인공이죠. 영화의 결말에서 아서는 웃긴 농담이 생각났지만 이해하지 못할 거라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조커라는 영화는 사회에서 소외된 아서가 조커라는 악당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기도 하지만 망상이라는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스토리는 물론 결말에 있어서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폭력적이고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악당이 등장하는데 현실의 사회 문제와 갈등까지 얽혀있어 리얼하기까지 한 이 조커라는 영화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관객들을 영화와 현실에서 분리시키는 완충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은 당대의 독자들은 작품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조커처럼 리얼한 영화일수록 관객을 작품과 현실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기에 영화가 끝나며 등장하는 The End라는 단어 역시 이것은 단지 영화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현실과의 거리를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이죠. 김기영 감독님의 영화 하녀의 결말을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카메라를 쳐다보며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여자를 놓고 선생도 그렇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선생도 매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영화입니다 라고 환기시킴으로써 영화의 리얼함과 고양된 감정을 가라앉히게 만드는 하나의 연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조커에서는 찰리 채플린의 오마주로서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을 이야기하는 슬랩스틱의 장면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호아킨 피닉스의 메소드 연기, 그리고 계속해서 아서를 옥죄고 가두는 듯한 미장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아서와 계단을 내려오는 조커의 대비를 통해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러한 하강으로 인한 즐거움, 쾌락 등을 표현한 연출은 박찬욱 감독의 박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박쥐에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피를 갈구하며 타락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조커와 같은 맥락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그 밖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극장을 나와서도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영화 조커 리뷰였습니다. 저는 다크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lown